안녕하세요, 지식원숭입니다. 오늘은 해가 지지 않는 스페인 제국, 그 스페인의 황금기, 최전성기를 이끌었던 무적 함대의 왕 펠리페 2세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펠리페 2세는 대표적인 절대군주 가운데 한 사람으로 필리핀이라는 나라 이름도 그에게서 유래되었을 만큼 유럽에서 아주 유명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한국에서는 유명세가 그리 높지 않죠. 펠리페 2세는 16세기 후반 유럽 최강대국 스페인의 영광을 상징하는 인물로서 유럽사에서 크나큰 영향력과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인물입니다. 펠리페 2세는 1527년 신성로마 제국의 황제 카를 5세와 포르투갈의 마누엘 1세의 딸 이사벨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펠리페 2세의 아버지인 카를 5세는 중근세 유럽에서 가장 많은 국가의 왕관을 쓴 인물로 부모와 조상의 덕을 세계 역사상 가장 많이 받은 대단한 상속자로 기록되는 인물입니다. 친가와 외가로부터 막대한 영토를 상속받아 카롤루스 대제 이후 나폴레옹의 부상 이전까지 유럽에서 가장 넓은 영토를 지배한 인물이었죠. 1556년 펠리페 2세는 이 광대한 영토 중 스페인 지역을 물려받게 됩니다. 땅만 물려받았으면 좋았을 텐데 스페인 영토와 더불어 막대한 빚까지 물려받게 됩니다. 이 막대한 빚 때문에 펠리페 2세는 즉위 1년 만에 최초의 파산 선고를 하게 됩니다. 이 빚은 펠리페 2세가 재위 기간 동안 무려 4번의 파산을 신고하게 되는 원인 중 하나가 되죠. 펠리페 2세의 치세는 스페인 제국이 최종 완성된 시기라 평가받는데요. 펠리페 2세는 대체 어떤 업적을 세웠기에 이런 평가를 받게 된 것일까요?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펠리페 2세는 즉위 후 아라곤 왕국을 비롯한 전국 각지의 총독을 파견해 제국 전체를 통치함으로써 중앙집권 체제를 강화시킵니다. 권력이 분산되지 않고 본인에게 집중되게 만든 것이죠. 이렇게 내부 단속을 철저히 한 후 외부로 눈을 돌리기 시작했는데요. 그 당시 스페인 옆에서는 프랑스가 세력을 키워나가고 있었습니다. 이 프랑스를 견제하기 위하여 1557년 펠리페 2세는 생캉탱 전투에서 프랑스군을 격파하고 카토 캉브레시 조약을 맺어 프랑스의 영향력을 꺾는 데 성공합니다. 기선제압에 성공한 것이죠. 이봐 프랑스, 우리 지금 식민지도 많고 힘센 거 잘 봤지? 앞으로 우리 스페인한테 까불면 혼난다? 프랑스의 기세를 꺾어 스페인의 세력이 커질 수 있는 기틀을 즉위 초반에 마련한 것이죠. 펠리페 2세는 가톨릭의 맹주라고 불릴 만큼 신앙심이 깊은 가톨릭 교도였는데요. 나는 이단의 통치자가 되어 하느님의 가호와 신앙에 손상을 입힐 바에 차라리 국가와 함께 목숨을 버리겠다 라고 말할 정도로 로마 가톨릭의 진심인 남자였습니다. 스스로를 로마 가톨릭의 맹주로 자처하며 로마 가톨릭을 통한 국가 통합을 이상으로 추구하였습니다. 그래서 가톨릭이 아닌 다른 종교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었죠. 1559년 펠리페 2세는 금서 목록을 공포하여 스페인 국민들이 독일, 스위스에서 유행하던 개신교 사상과 접촉하는 것을 막았습니다. 지정된 대학 이외의 장소에서 공부하는 것도 일시적으로 금지되었죠. 그리고 펠리페 2세는 옆나라 프랑스의 위그노 전쟁에도 개입하여 가톨릭 측을 지원하였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가톨릭을 지원한다는 명목하에 전쟁에 참가했지만 사실 속으로는 프랑스의 혼란과 분열을 유지시켜 프랑스의 국력을 약화시키려고 한 것이죠. 이 작전은 꽤나 성과가 있어 프랑스 내 스페인의 영향력이 펠리페 2세의 치세 동안 상당히 유지되게 됩니다. 1561년 펠리페 2세는 국토의 중앙에 위치한 지리적 이점을 이유로 스페인 제국의 수도를 바야돌리드에서 마드리드로 옮깁니다. 바야돌리드는 비교적 스페인의 북쪽에 위치해 있었기에 스페인 전체를 다스리기 조금 불편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의 마드리드 위치 보이시나요? 정말 스페인의 한가운데 위치해 있죠? 유사시에 스페인 전역으로 영향력을 전달할 수 있는 위치였습니다. 지금도 스페인의 수도는 마드리드죠? 펠리페 2세가 지금 스페인의 기틀을 잡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1563년에는 마드리드 교회의 구아다라마 언덕에 엘 에스코리알을 만드는데 엘 에스코리알은 스페인의 왕령지 가운데 하나로 수도원, 대성당, 왕궁, 판테온, 도서관, 대학, 학교, 병원 등의 역할을 함으로써 펠리페 2세 행정의 중심지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펠리페 2세 이후 엘 에스코리알은 스페인 군주들의 거주지가 되죠. 1565년 영유 중이던 필리핀을 스페인 제국 식민지로 편입시켜 직접 통치하기 시작했는데요. 이 땅을 펠리페 2세의 이름을 따서 필리핀이라 짓고 필리핀은 아시아 무역의 거점이 되었습니다. 필리핀을 거점으로 아시아 여러 국가들과 무역로가 형성되었고 특히 중국과의 향신료 무역에서 막대한 수입을 올렸죠. 동로마 제국 멸망 이후 이슬람 세력에 의해 막혀버린 동방무역권을 지구 한 바퀴를 돌아 펠리페 2세가 가져온 것입니다. 1567년에는 스페인 내의 무슬림을 대상으로 엄격한 법을 반포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펠리페 2세는 아주 독실한 카톨릭 신자로서 카톨릭의 맹주를 자처했습니다. 무어인들은 3년 안에 스페인어를 익혀야 하며 3년이 지난 뒤에 아랍어를 사용하면 처벌하겠다 라는 내용의 법을 반포했죠.
여기서 말하는 무어인이란 711년부터 이베리아 반도를 정복한 아랍계 이슬람인들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이 법은 아랍식 복장도 금지하고 무슬림들이 세정식을 행하는 공중 목욕탕도 모두 없앴습니다. 무어인들이 가혹한 세금에 항의하면 세금을 줄이려면 종교를 바꿔라 라고 가톨릭을 강요했죠. 1568년 결국 무어인들은 반란을 일으켰지만 펠리페 2세는 군대를 보내 반란을 진압합니다. 무어인들을 진압함으로써 스페인 내의 이슬람 세력을 약화시키는 반면 본인의 권력을 더욱더 강화시키죠. 프랑스에게 기선 제압도 했고 내부 정리도 마쳤으며 무역 사업의 기틀도 잡아 나라를 안정시켰다고 생각한 펠리페 2세는 1571년 유럽 세력의 동방 진출을 계속해서 견제하고 방해해왔던 이슬람의 맹주 오스만 제국과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이 전쟁이 바로 역사에 남을 유명한 해전 레판토 해전입니다. 펠리페 2세는 자신의 이복 동생인 돈 후안 데 아우스트리아를 연합함대의 총사령관으로 임명했고 돈 후안이 이끄는 기독교 동맹이 그리스 인근 레판토에서 오스만 제국과 맞붙은 전투가 바로 레판토 해전입니다. 떠오르던 이슬람 제국인 오스만 제국의 유럽 진출을 저지한 전투로 유럽에서는 상당한 위상을 자랑하는 전투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지중해의 패권을 쥐고 있던 오스만 제국에게 서유럽 세력이 일격을 날렸다고 평가되며 실제로 전투 이후엔 이탈리아와 스페인에 대한 오스만 해군의 습격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이 전투에서 대활약하여 명성을 얻은 스페인 해군은 아르마다 인벤시블레 즉 무적함대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펠리페 2세는 무적함대의 왕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월드컵에서 스페인 축구 국가대표팀을 무적함대라고 부르잖아요. 펠리페 2세 시기에 발생한 단어가 아직까지도 쓰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펠리페 2세는 스페인 서쪽에 있는 옆나라 포르투갈까지 합병시켜 스페인의 위상을 드높이는데요. 1578년 8월 4일 무모한 모로코 원정으로 포르투갈 국왕 세바스티앙이 사망하자 그의 삼촌 에니크 추기경이 66세 고령에 즉위하지만 1년 6개월 만인 1580년 1월 31일에 후계 없이 사망합니다. 포르투갈 왕위 계승 후보자로는 에니크 추기경의 조카들인 스페인의 펠리페 2세, 브라간사 공작부인 카나리아, 안토니오, 파르마와 사보이아가의 공작 등등이 거론되었습니다. 카나리아는 선왕 에니크의 총애를 받았으나 여성이라는 이유로 무시되었고 안토니오는 일반 대중의 지지를 얻고 있었으나 사생아라는 약점이 있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펠리페 2세는 왕위 계승을 요구하였으나 그는 포르투갈 사람이 아닌 스페인 사람이었습니다. 외국인이라는 불리함이 있었죠. 펠리페 2세는 이 불리함을 극복하기 위해 남미에서 유입되는 금을 이용하여 귀족들을 매수합니다. 그는 포르투갈의 독립적 행정과 자치를 약속했고 왕위 계승의 경쟁자 안토니오의 약점인 혈통 문제, 사생아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부각시켰죠. 귀족과 상류층들은 침체된 포르투갈 경제 회생에 스페인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여 결국 펠리페 2세를 지지했습니다. 안토니오는 이런 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해 하급 성직자, 농민, 상공인들의 지지를 받으며 1580년 7월 19일 산타렘에서 지지자들에게 왕으로 추대됩니다. 안토니오는 200년 전 주왕 1세 역시 비록 자신과 같은 서자였으나 훌륭한 군주였으며 현재의 전국이 1385년 스페인의 침략으로부터 독립을 지켜낸 주왕 1세의 상황과 동일하다고 지지자들을 설득했죠. 포르투갈이 가지고 있는 반스페인 정서에 호소하며 군대를 소집했습니다. 당연하게도 가만두고 볼 수 없었던 펠리페 2세 역시 군대를 소집했고 8월 25일 알칸타라 전투에서 스페인군이 승리하였습니다. 패배한 안토니오는 프랑스로 망명하였죠. 전쟁에 승리한 펠리페 2세는 포르투갈까지 스페인으로 합병시키는 데 성공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포르투갈의 땅만 흡수한 게 아니라 포르투갈의 뛰어난 해양 능력까지 흡수했다는 것이었죠. 이를 토대로 스페인은 해상 강국으로 급부상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남아메리카, 필리핀, 네덜란드, 밀라노 공국, 부르고뉴 공국, 사르데냐 섬, 시칠리아 섬, 나폴리 왕국, 아프리카 대륙의 남서부, 인도의 서해안, 말라카, 보르네오 섬 등 광대한 영토를 지배하며 해가 지지 않는 제국이라 불리는 스페인 역사상 최고의 전성기를 맞게 됩니다. 최전성기를 맞은 스페인이었지만 그 꿈같은 시기가 오래 지속되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스페인의 약진은 영국과 네덜란드 등 주변국들을 긴장시키기 충분했습니다. 특히 영국은 육지 상비군이 없는 상황이었는데 해상 방어망이 뚫릴 수도 있었기에 나라의 안위가 심각한 사태에 처하게 되었죠. 스페인은 식민지에서의 이권 다툼을 계기로 영국 침공을 결심하게 되는데요. 영국과의 전투 자체에서 입은 손실은 별로 크지 않았으나 스페인 함대는 북해에서 만난 두 번의 강한 태풍으로 인해 퇴각하면서 81척의 배가 침몰되는 큰 손실을 보았고 레판토 해전 이후 승승장구하던 스페인 함대의 영국 침공 계획은 좌절됩니다.
그 이후 무적 함대의 명성을 영국에게 넘겨주게 되어 유럽의 해상권을 영국에게 조금씩 뺏기기 시작하죠. 그리고 스페인은 식민지로부터 엄청난 양의 귀금속을 들여왔음에도 불구하고 잦은 전쟁으로 인한 군사비 증가 때문에 국고의 파탄은 막지 못했습니다. 결국 1596년에 대규모 파산 선고를 했고 이는 1557년, 1560년, 1575년 세 번의 파산에 이은 네 번째 파산이었죠. 게다가 약 3년에 걸쳐 흑사병까지 유행하게 되고 스페인의 전성기를 가져온 펠리페 2세는 1598년 암으로 세상을 뜨게 됩니다. 펠리페 2세는 나라를 4번이나 파산시키긴 했지만 후대의 평가는 꽤 괜찮은 편입니다. 가장 높은 평가를 받는 부분은 행정제도의 정비인데요. 펠리페 2세는 행정개혁을 통해 각 지방의 요구와 자원을 총괄적으로 지휘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문 관료 중심의 정부를 만들었고 이 정부 체제는 현대 국가의 각종 정부 부처의 기원이 됩니다. 16, 17세기 전성기 스페인 제국이 대내외적으로 전쟁과 적, 불만 세력들이 끊임없었는데도 불구하고 200년에 가까운 세월을 서유럽의 패자로 군림할 수 있었던 건 펠리페 2세가 완성시킨 행정체계 덕분이었죠. 그리고 펠리페 2세 개인으로 놓고 보더라도 존경할 만한 포인트들이 있는데요. 그는 서류왕이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궁정에 틀어박힌 채 열심히 일만 했습니다. 그가 만들어낸 서류 결제 체제는 당시 유럽에서도 선진적인 제도였지만 그가 죽은 후 스페인 왕국에서 이 체제를 실행한 정치인은 거의 없었죠. 스페인의 발전을 위해 온 역량을 쏟아부은 워코홀릭, 그 사람이 바로 펠리페 2세였습니다. 펠리페 2세 본인도 이런 경무가 지치긴 했는지 주위 사람들에게 남긴 발언이나 편지들을 보면 업무가 너무 많아서 밥도 제대로 못 먹었다. 일이 너무 많아서 기진맥진하니 이해해달라. 같은 내용이 적지 않게 나옵니다. 심지어는 기분 전환 겸 왕궁 사람들과 함께 피크닉을 나왔는데 그곳에서도 서류 결제를 하고 있었다고 하네요. 펠리페 2세는 많은 파산과 실책을 저지르긴 했지만 그의 사망 이후에도 스페인 제국은 유럽에서 압도적인 부자 나라로 유명했으며 스페인을 무시할 수 있는 나라는 없었습니다. 스페인을 대단히 경계하던 영국의 해군 제독 찰스 하워드마저 그를 기독교 세계의 최고의 군주라 부르며 경외감을 표했다고 하네요. 이러한 업적들 때문에 펠리페 2세는 아돌프 히틀러, 나폴레옹 다음으로 유럽에서 관련 전기가 가장 많이 쓰여진 인물입니다. 대한민국에도 펠리페 2세처럼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지도자가 많이 나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 지식원숭이였습니다.